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12월 16일이고요. 올해 여기 서장 부산에서 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목요 모임. 다음 주에는 이제 불광미디어에서 제가 녹화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공부 모임이 없고요. 그 30일부터 제주도에서 대해버버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오늘 대해서장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딱 3년 만에 서장을 이제 마치게 되네요. 네, 편지 받으셨어요? 대선 종고 선사의 편지 받으셨어요? 1200년 전 보냈는데 못 받으셨어요?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못 받아보셨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서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그 당시에 대해가 자기 제자나 아니면은 그 인연 있는 사람한테 법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치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막힌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주 그냥 늘 듣던 내용이지만 어느 순간 이제 진짜 자기 안목을 밝혀주는 언어가 되기도 하고, 진짜 꽉 막혀 있을 때 한마디에서 이 서장에 나와 있는 편지 한마디에서 확 전환이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 과정 중에 대서장에 나와 있는 그 진소경 계임에 대한 답서, 그거를 이제 읽다가 완전히 전환이 확 오는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내 느낌이 뭐냐면, 대선사가 12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구나. 그래서 그 1200년 만에 전해진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아주 그 어떤 오래된 책 속의 그런 구절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언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편지가 되려면 그 자기 공부와 이렇게 접목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다양한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대서장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요즘의 어떤 감각과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사람이 12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 정신세계 분별이라는 거는 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분별해서 집착하는 대상, 따로 있다고 여기는 내용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사나 돼지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큰 범주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소소한 물건들이나 뭐 경험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 조건들, 상황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물리적인 상황들이. 근데 인간의 갖고 있는 분별심이나 어떤 그런 우리가 무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깨어남의 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서장을 읽으면서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저랑은 이 시간 이제 서장 요거 마지막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옆에 두시고, 이 책은 옆에 둘만 해요. 옆에 두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자기 공부에 막혔던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일깨워주는 부분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장 같은 경우는 꼭 구입하셔가지고 옆에 두면서 뭐 매일매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한 장을 읽으더라도 곁에 두고 꾸준히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자기의 어떤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그 언어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공부의 뜻을 갖고 계시고 법을 밝히는 것이 남은 생에 중요한 어떤 가슴속에 담아둔 일이라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사서 구입하셔가지고
한 장씩 뭐 한 두 장씩 읽어도 되고 그다음 마음 내키는 대로 한 번씩 곁에 두고 읽으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519쪽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제자 대해의 제자가 어떻게 법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고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65 고산채 장로에 대한 답서.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뒷부분에 저도 읽어보니까 조주선사의 그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뒷부분에 이따가도 할 텐데 한번 딱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조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친다면 응당 3승 12분교를 가지고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3승 12분교라는 거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84,000 법문, 8만 대장경을 가지고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르칠 것인데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서 단지 본분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뿐이다. 그러니까 본분사라는 거는 이거 하나, 나한테서 드러난 이거 하나를 가지고 가르칠 뿐이고 만약에 가르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나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의 근성에 달려인 것이고 그것이 느리고 둔한 때문이지 나의 일과는 상관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사선이 그거예요. 본분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본분사. 그러니까 자기 본래 면목, 본래 마음, 깨어난 자리 부단히 그거를 일깨워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이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는 분별망상들을 깨부셔주는 역할 그거밖에 없어요. 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직진심 견성성불의 방편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이 본래 마음을 가리키고 이게 활짝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는 분별망상심을 깨부셔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게 하는 거. 그게 조주가 말하는 본분사를 가지고 사람을 대접할 뿐이고 내가 사람의 근기에 맞게 하나하나 그 입맛에 맞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 얘기해 줘봐야 그게 오히려 더 미혹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 분별이거든요. 3승 12분교라 하더라도 다 방편의 말인 것이고. 그래서 문득 이 자리를 깨닫고 이것이 활짝 밝아지는데 장애가 되고 사로잡혀 있는 분별심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공부라는 건. 사실 3승 12분교의 궁극적인 어떤 그 가르침이 바로 이것인 것이고. 그래서 본성, 3개가 유심인 이 마음이 이 하나인 자리에 밝아져서 그 분별망상에서 활짝 깨어나게 하는 다양한 얘기들이 3승 12분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분별로 따지자면 3승 12분교의 방편도 모자라요. 우리가 그 제도해야 될 그런 어떤 분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제도하려고 치면은 거기서 깨어나려고 치면은 분별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하나 제도해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에서는 어떻게 하냐. 단칼에 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로 얽혀있는 실뭉치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내는데 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칼에 벤다 이렇게 단칼에. 실뭉치를 한 칼에 베서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 그 번뇌에서 벗어난다는데 그 한 칼로 벤다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번뇌 망상의 근본자리가 드러나면 그게 따로 있는 번뇌 망상이 아니라 모두 텅 빈 마음의 소산이고 마음의 어떤 표상일 뿐이구나. 마음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거울의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가 거울에 이 세상에 온갖 상이 비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실상인데 이 모양 없는 테두리 없는 거울에 온갖 세계의 산하대지의 모든 그런 상이 다 비춘다. 그러면 선에서 우리가 하는 공부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거울에 비친 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울에 모든 상이 비친 거울의 성품, 본성 하나만 깨치면 이 거울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거울에 비친 상이 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분별심 때문에. 근데 그것이 본성이 텅 빈 마음이라는 게 딱 드러나 버리면 그 모든 상이 실체가 없는
어떤 환상과 같은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로 제도해야 될 어떤 존재들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박에 알게 되는 거예요. 단박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거울에 비친 상입니다. 지금 제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지금 요거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각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상이라면 목소리, 그다음에 이런 어떤 소리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드러난 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서 비친 상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그다음에 맛으로 느껴지는 것, 그다음에 뭐 이런 식 감촉도 이게 지금 여기에 비친 상입니다.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이것도 비치고 있고 이것도 비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어떤 감각적인 세계 말고 정신적인 세계들 있잖아요. 생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억이라든가 뭐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요 한 판의 거울에 드러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물질적으로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드러난 상인데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여기서 드러난 정신적, 물질적인 세계를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는 거울에 문득 통하는 거예요. 마음 거울에. 그게 뭐냐? 지금 거울과 거울에 비친 상이 따로 있지 않듯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과 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 분리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모양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상에 집착된 이 마음에서 그 분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쉬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쉬고 있어요. 뭘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뭐 잡지도 않고 느낌을 잡지도 않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있는데 왜 저한테는 안 드러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도 왜 나한테는 안 보이죠? 뭘 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어떤 상에 순식간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라는 규정이 들어가면 이 일어나는 생각이 지금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상에 사로잡히고 있는 건지 우리 상이나 뭐 경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계에 빠지고 있는 건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집착돼 있는 건지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순식간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탁 쉬어져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게 멈추게 되는데 그 보통의 어떤 방편들은 이런 거죠. 양변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마조가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원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방편인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경계에 사로잡히지 마라. 경계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해도 안 된다. 그게 바로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인 거예요. 경계하도 따라가니까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얘기를 방편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상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경계에 빠지지 말라,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면은 경계에 빠지는 것도 그만두고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도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척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가 경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게 경계에 빠지지 말라 하든 뭐라 하든 뭐 없다 하든 뭐 하나다 하든 그거에 마음이 없을 때 진정으로 그 말의 의도가 그 약효가 발휘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자꾸 일어난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만천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자기한테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래서 마음이 진짜 쉬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진짜 끝간데 없이 노력해서 힘이 빠지든 아니면 이게 시작부터 힘이 빠지든 분별이 쉬어지든 이게 쉬어지는 공부예요. 뭘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도 막 하고 계세요. 너무도 마음을 써서 해오던 그런 패턴이 마음에 이렇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는 줄 알아. 옛날에 그 약산유엄하고 마조에 대한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서 너는 여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스승이 물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조가 아 그러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조가 이제 인정을 하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조차도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조차도 없어야지 진짜 도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뭐 경계 따라가지 마세요. 뭐 어디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머물지 마세요 하면은 그런 언어적인 지시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것조차도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 양변을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쪽을 놓아버리고 저쪽으로 가요. 이쪽이 아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이게 바로 중생심이거든요. 있음도 중생은 있음의 병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열반경에 나오는데 없음의 병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을 집착해서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건 뭐냐면 뭐 유무 시비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정사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이원성에서 이게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나다 남이다 그다음에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기쁘다 슬프다 이 모든 양변 언어적으로 이게 분별되는 그 양변을 모두 놓아버렸을 때 그때 이게 탁 자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의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다를 집착하는 것도 마음이 일어난 것이지만 없다를 집착하는 것도 마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모든 의도가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이거예요. 그 모든 의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종소리다 아니다라는 해석이 없어요. 근데 이거예요. 그 언어가 끊어졌어요 여기에. 말이 없어요. 근데 저절로 종이 울린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힌트는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그 무정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도가 없는 것들에 반응해서 더 아니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 사물이 보여주는 것에서 우리가 더 잘 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 해결해야 될 일이 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막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근데 새벽이 오는데 창 밖에서 새가 우는 거예요. 그 새는 계속 저절로 들리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고민한 문제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 공부 이게 분명해지고 이 자리에 통해야 되는데 도대체 법문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
도가 뭘까? 되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그때도 저 창밖에서 새가 울고 있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고민해서 뭔가 해법을 얻어야지 진짜 그게 공부라고 착각하는데 공부는 어디에 있냐면 새 울음소리에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뭔가를 노력해서 도를 깨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새소리에 깨칩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구성해가지고 뭔가를 거기에서 뭔가 답을 얻어내는 그런 거는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하잖아요. 개라고 해서 이게 안 들리겠습니까? 이게 딱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의. 유의가 아니라 무의. 아무것도 함이 없는데 죽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함이 없는데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 도라는 거예요. 무의. 내가 생각을 해서 규정하는 거나 얻는 거는 그거는 무의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꾸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거는 조작이죠. 조작. 근데 법은 조작이 아니거든요. 도는 조작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진짜. 그래서 자기가 지금 조작하고 있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작이 탁 씌워졌을 때 이게 저절로 탁 자각이 되거든요. 그냥 저절로인 거. 이미 있는 거. 항상 변함없는 거.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그게 진실이잖아요. 이미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특정한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대상도 아닌데 늘 똑같아. 늘 있어요. 늘 있어요. 이게. 지금 늘 있어요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저절로 들리고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느낌이 저절로 일어나고 지금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의이죠. 생각도 유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는 그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야라는 것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인연이 다가오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인 것이 도인 것이고 그게 법인 것이지 애써서 고민해서 뭔가를 구안해가지고 얻어지는 거는 그거는 진짜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 노력과 상관없이 있는 거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펼쳐져 있죠. 이거 노력해서 이렇게 드러나나요? 아, 나 노력해서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눈만 뜨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눈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 들려. 이게 저절로 듣는 게 있잖아요. 저절로. 너무 쉬운데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지 않나요?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아니 이걸 가르칠 거라고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갑자기 너무 황당한 느낌이 드네요. 이걸 할 거라고 내가 3년 동안 서장을 이걸 했단 말이에요. 와, 말이 안 돼. 가서 책 보지 마시고 이거나 한번 두드려 보세요. 가서. 3년 동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제 그럼 황당하다. 그렇죠? 3년 동안 서장을 했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냥 이게 물이나 한 잔 마셔보시고 저절로 알잖아요. 이렇게. 물이 좀 미지근한 게 그냥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저절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밤새 고민하면서 법문 들으면서 뭐 5번 6번 들어서 고민하면서 이 도가 뭘까? 체험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소식이 온다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와. 열심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조작이거든. 조작이. 그냥 그때 고민할 때 새소리가 울린단 말이 들린단 말 그걸 하니까 고민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의잖아요. 저절로 들리잖아요. 저절로 소리가 이거예요. 이거.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 저절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 그래서 거울은요, 누구한테만 특별하게 예쁘게 비추지 않습니다. 거울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무런 판단이나 선택이나 조작 없이 못생긴 얼굴 그대로 보입니다. 잘난 얼굴, 못난 얼굴 그대로 보입니다. 뭐 잘났다 못났다도 자기 기준이지만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의 힌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생각이라면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하려 하고,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생각을 하려 하고, 조금 더 정교한 생각을 하려 하고, 조금 더 그럴듯한 생각을 하려고 막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아무런 판단이나 기준 없이 있는 그대로. 자, 거울이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일어나는 거 있는 그대로 비춰요. 우리가 세상 뭐 일어나는 일 다 보잖아요. 좋은 꼴, 좋지 못한 꼴 다 보잖아요.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도라는 거예요.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저절로 이렇게 꽃도 비추고, 저절로 이렇게 예쁘지 않은 것도 비추고, 저절로 소리도 비추고. 요것일 뿐인 거예요. 요것일 뿐인 거예요. 늘 모든 일이 이 하나의 마음 거울을 벗어나 있지 않다. 그게 아주 거대한 세계든 아주 미세한 세계든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것이든 아주 하찮은 것이든 뭐 먼지 티끌만큼 작은 것이든 뭐 엄청나게 큰 것이든 다 이 마음 거울에서 비친 영상과 같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리도 비추고요. 여기서 지금 제 목소리도 비추고요. 여기서 지금 뭐 부산이다 하는 것도 비추고요. 여기서 지금 서울이다 하는 것도 비추고요. 여기서 지금 뭐 여러분의 모습도 비추고요. 여러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비추고요. 문제도 비추고요. 감정도 비추고요. 사건도 비추고요. 코로나도 비추고. 코로나도 분별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라고 분별하지 않으면 코로나는 우리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저 바깥에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비추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에서 비춰서 어떤 것이 되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삶과 죽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다 드러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분별이라는 거. 분명해요, 이거는. 다른 건 다 몰라요.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 세계가 뭐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알았다는 것이 단지 내 안경으로 본, 내 색안경으로 본 세계일 뿐이잖아요. 내 고정관념에. 우리가 보는 세계가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거 진짜 그거를 우리는 잊고 사는데 뭐 광화문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화문 앞에서 어떤 데모를 하냐면 뭐 어떤 난민,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뭐 거기에 질병이 돌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도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있고 뭔가 나눠서 같이 함께 사는 거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되게 좋게 봐요. 폭력적이지도 않게 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조금 언성을 높이고 막 과격하게 행동을 해도.
근데 그 반대 생각을 갖고 있으면 폭력적인 행위라고 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어떤 영상을 보고 화면을 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경험을 할 때 자기의 어떤 마인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관점, 이데올로기, 주장, 살아온 것들의 필터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맞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집착을 하죠. 그걸 잊고 단지 자기 생각일 뿐이고 자기 관점에서 본 것일 뿐인데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봐요.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옳은 것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나는 아는 것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를 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아는 세계는 하나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가 누구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세계는 없어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아는 게 다인가요? 난 몰라요, 다. 그거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장면이라도요. 내가 5년 전에 봤을 때와 지금에 봤을 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이 달라져 있거든. 마인드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봐도 지금 보는 거랑 만약에 10년 뒤에 내가 지금은 그래도 좀 젊어서 약간 진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50, 60 되면은 이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화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판단이 맞는 건지 아니면 10년, 20년 뒤에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한 판단이 맞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뭐가 옳다 그렇다 할 수가 없거든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건지 그때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나이 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것이나 10년, 20년 뒤에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 생각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어요. 유일하게 변함없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현상이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주의 주장이든 어떤 사건이든 진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당연한 건 뭐냐?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그 모든 것이 그것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깨치고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몰라.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확실한 게 그게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잖아. 이 분별상이잖아. 이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이거는 어떤 사건, 시간, 공간, 상황, 존재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분명하다라는 것도 분별이지만 이 공부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자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단호한 어조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단호한 어조. 근데 사람들은 단호한 어조를 들으면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뭔가 확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연성, 해석의 여지 있게, 부드럽게, 단호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 내 생각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룰 수 있어라는 여지를 두는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낼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좀 단호한 표현 안 쓰면 안 돼요. 이런다고. 출판사에서. 너무 세다 이거지. 너무 읽는 독자 입장에서 불편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단호한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게 드러나면요. 이상하게 표현이 나도 모르게 단호해져요. 그냥. 이것밖에 없거든.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이것처럼 분명한 게 없으니까. 다른 거는 하나도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죽비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어디 산인지, 아니면 무슨 성분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이게 과학적으로 뭐 분석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조차도, 과학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우리 지나온 세기 보면은 뭐 무슨 양자역학이니, 그 이전에 뭐 무슨 상대성 원리니, 그 이전에 뭐 무슨 뭐죠? 뉴턴의 법칙이니 막 다 변했잖아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하잖아요. 또 과학적인 분야에서도. 근데 이거는 과학보다도 더 단호해, 분명. 아니,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여기서 직면한, 여기서 일어나고 있으니. 한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지고 당연해져야 돼요. 분명해지고 당연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뭐냐면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그 말도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는 벌써 여기서 틈이 벌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 공부에 대해서 들었던 말들이 사라져 버려요. 처음에는 법문을 들으면은 마음속에 막 떠도는 말들이 많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기가 막 설법하고 있어, 안에서. 그래서 막 누구한테 그 들은 말을 막 얘기해 줍니다. 근데 진짜 이게 소화가 되고 받아들여진 말은요,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들은 말이 점점 사라집니다. 비워져요.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당연한 것은 언어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혔던 것만, 아직 소화가 안 된 것만 마음속에서 떠돕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말이 확 받아들여지고, 아,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소화되면 그 말은 사라지고 없어요. 자기 소임을 다 한 거거든. 약효가 다 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법문이라는 건 약의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들으면 마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 언어가 그 설법에서 제시되는 그 언어적인 약은 언제가 효용을 다하는 거냐? 자기 현실이 됐을 때 그 말이. 그러면 그게 그게 이거를 가리키는구나라는 거를 소화되면서 싹 빠져나가요. 이제 그 약은 끝났어. 근데 또 남아 있어요. 뭔가 자기 현실이 아직 공부가 밝지 않아서 막히는 부분. 그거는 또 안에서 막 떠돕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공부가 깊어져서 안목이 열려서 자기 현실이 되면 그것도 싹 빠져나가요. 그거 다 효용이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픈 게 다 사라져야지 들은 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상이 남아있을 때는 아직 공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마음의 병이 다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맴돌면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돼요.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구나. 그게 솔직한 것이고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자기 지금의 그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요. 생각은요. 공부에 대한 생각은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부족하면, 내 현실이 아니면. 그래서 막 생각이 떠돌아다니면 내가 아직 완전하게 여기에 밝아지지 않았구나.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 이게 자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공부에 더 이렇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자기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언어가 되면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건강해지면 그러니까 약이 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죠.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뭔가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내가 이 세계에 이런저런 존재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충돌하고 부딪히고 관계 맺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이런 식의 존재감이 다 사라져. 그래서 마치 거울에 비친 상이 그냥 환상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이듯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의 이런 물질감이나 어떤 존재감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감일 뿐이야, 감. 그 분별 의식일 뿐이고 식일 뿐이고 어떤 물체성이나 존재성이 고착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 같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 같고 기체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기체도 뭐가 있는 거잖아요. 기체도 없어요. 그냥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지. 그게 자기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원래 그렇다. 그래서 아,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럼 그 말도 딱 사라지고. 색이고 공, 모양이 있는데 공이야. 이게 다 그림자와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색즉시공이라는 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림자와 같다는 얘기거든요.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색즉시공을 그림자와, 그러니까 그림자는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공이잖아. 그 환상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반야신경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금강경 32분에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정 응작여시관 이거라. 색즉시공 따로 있고 그 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이 마음 하나에 뭔가 어떤 우주적인 춤일 뿐이구나. 댄스. 유니버설 댄스. 춤추고 있잖아요. 이게 그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댄스라는 계속되는 움직임이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춤 사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은데 계속 이게 막 춤추고 있어요. 유니버설 댄스. 그거 맞죠? 나 영어 약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뭐. 이 느낌만 아시면 돼요. 그 말에도 뭐 머물 이유는 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거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분명히 이 컵이 춤추고 있네. 이런 이 분명히 딱딱하고 이런 색깔, 빛깔, 형태 그런데 이게 하나도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이 컵도 그렇고 이거 춤추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잡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손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움직여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머물러 있는. 그게 안 느껴지세요? 이게 손이 비었다는 게 안 느껴지세요? 이게? 생각으로 이게 시각적이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인연화합이라서 비해지 그거 말고 그냥 지금의 그 즉각적인 그게 안 보이세요? 이게 그것도 방편의 말이거든. 선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그냥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뭔가 교학에서는 뭐 아까 얘기한 뭐 오온의 화합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방편의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냥 자기 현실이에요. 이게 본분사라는 건 자기 현실, 자기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요것만 가리킬 뿐이다. 조주가 말하는 건 이거는 뭐 오온 화합이네, 이게 이런 식의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그냥 맨날 이것만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뭔가 분별 집착에서 노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해도 시켜주고 때리기도 하고 이게 몸을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때리는 거예요. 잠들었던 거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고착된 있는 분별심이 그게 망상이라는 걸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때리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이거. 이것밖에 없다. 이거. 소리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거거든요. 이게. 절대 이런 식의 종소리나 어떤 드러나는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보이든 들리든 느끼든 알든 지금 이거 딱 이 소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이 성품이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요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좋고 나쁜 거 다. 그러니까 다 보여준다는 건 양변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른 거, 맞는 거, 틀린 거. 근데 요 두 가지가 다 여기의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관점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아름답고 추한 거, 맞고 틀린 거, 옳고 그른 거 이렇게 우리가 그냥 분별해서 나눌 뿐이지 그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요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가장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아까도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거는 알겠는데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이 사물이나 이 육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한테는 있다. 이거 있는 거 너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커서 이거를 극복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다. 사실 어렵죠. 이거를 극복하기가. 공부가 이렇게 진짜 예리해지고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게 저도 많이 좌절을 했어요. 이 컵을 맨날 만지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데 없는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데 나한테는 분명하게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존재하니까 도대체 이거를 극복을 못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내 이 생에 내가 이 도통하기는 글렀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컵이 존재하는데 이 육체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요. 컵도 극복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물건이에요. 있어.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할 것밖에는 달리 할 게 없겠구나. 도저히 내 현실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가 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런 거예요. 뭔가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이 컵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절로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현상이고 이거를 비추고 있는 뭔가 마음 거울이 따로 있는 느낌이 들 때는 뭔가 확 입체감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원성. 그러니까 이건 현상이고 저절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이거를 비추고 있는 모양 없는 마음이 있고 그거를 내가 따로 이게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없나요?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거는 저절로 있는 모양이야. 근데 이거를 비추고 있는 마음이 있어. 이 모양 없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이 있을 때는 따로 챙기고 있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게 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건 무의인데 내가 모양 없는 마음이 있어라고 이렇게 챙기는 거는 뭔가 어색하고 조작이고 불편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식의 그런 것이 어떤 새어나가는 분별이라는 게 보이는 순간이 딱 오거든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지 체험 온 사람 자기만의 어떤 그 자리를 챙기는 것이지 보통 아이들은 그런 게 안 챙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한테도 어린아이한테도 컵은 보이고 이 사물은 다 드러나. 눈앞에 있는 거 다 드러나요. 근데 그 챙기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뭐가 진실한 걸까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게 진실한 걸까요? 자기만 하고 있는 게 진실한 걸까요? 자기만 애써서 생각해서 챙기고 있는 게 그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가 경험하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한 생각 일으켜서 따로 챙기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뭐가 노력일까요? 이게 드러나는 게 노력일까요? 눈만 뜨면 저절로 드러나는데? 이게 노력인가요? 이게 들리는 게? 그냥 이거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때 딱 알게 되는 아, 내가 이거 따로 있는 마음을 챙겼구나. 그걸 팽팽하게 팽팽하게 뭔가 뭐 활시처럼 팽팽하던 것 느낌으로 잡고 있던 걸 탁 놓아버리니까 그 이면의 세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면이 사라지니까 이게 평면성이 되는 거예요. 실체감이 사라져버려요. 이면이 있으면 실체감으로 느껴집니다. 이면에 뭐가 있으면 주관의식처럼. 근데 그 이면에 뭐가 딱 사라져버리면 이게 다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완전히 평면적으로 다 펼쳐진 이거밖에 없구나. 이 무의의 이것밖에 없구나. 이 자연스러움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 몸이 객관적인 3차원적인 존재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평면성 안에 하나의 상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각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이에요. 다 똑같아. 사람이든 사물이든 소리든 뭐 생각이든 감정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등각이 돼야 됩니다. 등이 돼야 돼. 등. 산화돼지가 등이 돼야 돼. 등. 똑같아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전환이거든요. 등이 안 되니까 몸 따로 컵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뭔가 우리가 이거를 이면에 뭐가 따로 비추고 있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망념 때문에 이게 실체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게 되면 그냥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통으로 드러난 식 같은데 사실 이것도 뭔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느낌입니다. 요곳에서도 깨어나야 되지만 여기서 깨어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실체감에서 깨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삼계 유심 이렇게 얘기할 때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그거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 몸이 나라는 생각, 몸이 존재한다는 그 색계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몸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 이 느낌에서. 이 존재하는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벗어나고 나면은 무색계라면 어떤 정신세계가 남아있는 거죠. 어떤 의식세계, 법상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의 뭐 식이 편재한 듯한 느낌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라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의 소음, 약간의 느낌. 그것이 똑 떨어져 나가는 거는 눈 밝은 사람 만나서 제대로 그거에서 놓여나기는 사실은 쉬워요. 2년만 만나면. 근데 이 몸뚱이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익숙한 어떤 가장 눈 뜨면 항상 우리가 이 현상과 항상 같이 살았잖아요. 가장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래서 많이 이거에 사로잡혀 있죠.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눈만 뜨면 이게 함께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몸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몸 바깥에도 같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통으로. 근데 유독 우리는 이것만 되게 애착을 하죠.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런 식의 전환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어날 때는 어떤 식의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내 내면에 따로 두고 있는 어떤 그런 법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이 실체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뭔가 마음과 현상, 마음이 비추는 현상, 이게 둘로 나누어 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따로 있는 느낌이 남아 있어요. 3차원의 세계 같아. 이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라지면 마치 2차원의 세계 같아요. 환과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따로 챙기고 있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그것도 분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따로 챙기고 있는 마음도 분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도 이원성이 빠진 거예요. 이 내면에 뭐가 있고 드러나는 현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경계가 이거 이원성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뭐냐? 마음이 곧 경계고 경계고 곧 마음,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게 바로 뭐냐? 그냥 이 세계, 이게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나 환과 같다라는 거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 눈앞에 있는 이 본분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 다음에 뭐 금강경에서 말하는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절, 환상강, 물거품법 이런 것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공부가 변화가 와서 안목이 열려야지 그렇게 표현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공감을 하게 되죠. 이해로는 절대 이거는 안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519쪽. 그대는 이미 세상에 나와 선지식이라는 이름을 떠맡았으니 마땅히 한결같이 본분의 일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해야 한다. 절의 사무와 제사는 인과의 도리를 잘 아는 지사들에게 맡겨서 사와 국을 나누어 각각 담당하게 하고 때때로 큰 원칙만 일러주어라. 승가를 안정시키면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니 매일 먹는 음식에 늘 여유를 남겨두면 저절로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납자가 방장실을 찾아오면 확실히 칼질을 하되 함께 부여잡고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물에 빠지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고산채 장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대는 이미 세상에 나와 선지식이라는 이름을 떠맡았으니 이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하죠. 마땅히 한결같이 본분의 일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해야지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이 일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해야 한다. 요거 외에 딴 걸 가지고 맞이하면 안 된다. 아르말이나 지식을 갖고 맞이하지 말고 활짝 밝아진 자기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맞이해야 한다. 절이 사무와 제사는 인과의 도리를 잘 아는 지사들에게 맡겨서 이거는 지사라는 거는 주사 선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주사를 지사라고 했나 봐요. 절의 사무와 제사는 인과의 도리를 잘 아는 세간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사와 국을 나누어 각각 담당하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림살이를 펼쳐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큰 원칙만 일러주어라. 이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큰 원칙만 일러주어라. 승가를 안정시키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 매일 먹는 음식에 늘 여유를 남겨두면 저절로 애쓸 필요가 없다. 조금 음식이 남아있으면 그 정도면 승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충분하다. 먹을 양식 조금 남겨두면 저절로 애쓸 필요가 없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납자가 방장실을 찾아오면 확실히 칼질을 하되 뭘 칼질을 해요? 분별망상. 분별망상을 칼질을 한다는 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따로 붙잡고 있는 분별망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그게 칼질하는 겁니다. 함께 부여잡고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물에 빠지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과 함께 분별망상의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안목이 밝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죠. 자기가 안목이 밝지 않으면 뭔가 활짝 밝지 않으면 그런 남아있는 분별 때문에 막
헤매 다닐 수도 있는데 안목이 밝으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도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예컨대 설봉 해공선사가 이전에 운거산 운무남에서 나와 함께 머물렀는데 운문이라는 호도 있거든요. 대해의 호가 운문고, 운문종고. 왜냐하면 운무남에 주석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불법 속의 사람임을 알고서. 앞에 뭐 이렇게 주석처가 붙어요. 운문고 종고 그러면 운무남에 있었던 종고선사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설봉 해공 그러면 설봉의 지역 이름이 아마 설봉일 거예요. 설봉에 있는 해공선사. 나는 그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불법 속의 사람임을 알고서는 한결같이 본분의 새망치를 그에게 주었는데 본분을 깨치게 하는 어떤 방편인가 보죠. 새망치가. 뭔가 두드려 본분이 드러나게 두드려 깨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방편인가 봐요. 뒷날 다른 곳에서 스스로 분발하여 대법을 밝히고서 이전에 받았던 쇠망치를 일시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고서야 비로소 내가 불법에서 인정을 용납하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이다. 작년에 한 권의 어록을 보내왔는데 제멋대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임재의 종지를 잃지 않았더구나. 지금은 대중방에 보내어 납자들이 보게 하였다. 나는 붓을 들어 후발을 적어 일부러 추천하여 본분 납자들이 이 장래의 법을 말하는 모범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설봉 해공이라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불법 속의 사람을 알고서 이제 뭔가 근기가 있어 보이고 안목이 이제 좀 출중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근데도 아직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어떤 뭐 화두를 준다거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방편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몰랐는데 방편을 줄 때는 몰랐는데 뒷날에 스스로 깨쳐가지고 분발하여 대법을 밝히고서 그러니까 활짝 법이 밝혀지고 나서 그가 받았던 쇠망치를 일시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서 그러니까 막 그걸 갖고 이제 뭐 걸림없이 자유자재 그 어떤 언어에도 걸리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불법에서 인정을 용납하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때서야 자기 안목을 알아봤다 이거예요. 자기 법이 밝아지고 나서야. 그리고 이 대종고가 어떤 분별 망상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자기 법이 밝아지고 나서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자기 공부가 밝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람의 안목을 몰라요. 자기가 밝아져야지 그 사람의 안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공부가 분명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 안목이 밝아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승과 제자는 스승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제자가 스승을 알아본다. 자기 안목이 밝아져야지 스승을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스승이 누구인지. 그래서 진짜 스승을 스승으로 인정하는 거죠. 스승이 제자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부가 밝아져야지 진짜 스승이 누군지 드러나는 거예요. 거든요. 작년에 한 권의 어록을 보내왔는데 이 설봉 해공 선사가 이제 어록까지 썼나 봐요. 제멋대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임재의 종지를 잃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엎어지고 말이 앞뒤가 막 맞지도 않고 막 논리가 맞지도 않은데 보니까 종지를 잃지 않았구나. 막 자유자재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설통, 종통 이렇게 종통, 설통. 종지에 통하면 말에서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말 했다. 다음 날은 저런 말 해도 전혀 걸리지가 않아. 그게 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방편의 언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무슨 말이든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용도로? 갇힌 사람의 분별을 깨우쳐주게 하는 용도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분별 망상에 떨어지지 마라. 그 사람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분별에 떨어지면. 근데 분별 망상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사람한테는
그렇게도 하지 마라. 그럼 이 사람 지난번에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말라 해놓고는 왜 지금 와서는 이런 얘기 합니까? 하겠죠. 말이 다르니까. 근데 그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져. 근데도 임재의 종지를 잃지 않았더구나. 지금은 대중방에 보내어 납자들이 보게 하였다. 나는 붓을 들어 후발을 적어 일부러 추천하여 본분 납자들이 장래의 법을 말하는 모범을 삼도록 했다. 이게 임재의 종지가 이게 드러나 있어서 대해가 한마디 해주면 추천사 같은 거를 쓰면 책이 끝에 이 책과 관련된 뭐 인연이나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게 후발 뒤에 이렇게 쓰는 거. 아무래도 이제 대해의 이름이 들어가면 더 신뢰를 갖게 되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장래의 법을 말하는 모범으로 삼도록 하였다. 만약 내가 처음에 그를 위하여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물에 빠지면서 노파선을 말하였다면 그가 안목이 열린 뒤에는 틀림없이 나를 욕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 말하길 나는 스승이 도와 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께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였고, 만약 나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었으리요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도리이니라. 그렇죠? 만약 내가 처음에 그를 위하여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물에 빠지면서 높아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막 설명해 주는 거를 말하는데, 그가 안목이 열린 뒤에는 틀림없이 나를 욕했을 것이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저는 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람에 따라서. 진짜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설명해줘야 되고, 이제 설명이 필요하고 납득이 된 사람은 이제 설명을 빼앗아 버려야 되고, 이거는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가 한마디에서 다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밝아지지 않아요. 문득 깨달아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자리를 체험하는 거는 문득 올 수 있고 밝아지는 것도 문득 올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전과 후에 공부가 계속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턱 뭔가 트리거가 돼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설명이 필요할 땐 해주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빼앗아 버려야죠.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문 듣는 사람 이겁니다 하면 누가 듣겠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진짜 종지만 드러내면 그 절마당 앞에 그 풀이 우거져가지고 호랑이가 살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옛사람은 나는 스승의 도와 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께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음을 소중히.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거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말의 본성을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말 이전 자리를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말을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말을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말 자체를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말의 내용은 말해줄 수가 있겠죠. 말의 어떤 내용, 모양은. 근데 이 자체는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아무리 100년을 얘기해도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말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돈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해주지 않은 거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는, 아니 말해줄 수 없는 걸 어떻게 말해줍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약간의, 저는 이런 표현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겠죠. 어떤 개념을 지어서 말해주지 않은 거, 개념을 빼앗아 버린 거,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어떤 개념에 머물러 있는 거를, 그것도 쳐준 거, 그것도 거기서 깨어나게 하는 거, 그거를 내가 잡고 있는 개념을 놓아버리게 하는 거, 그것도 망상이라고 일깨워준 거, 그거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절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어찌 오늘날 같은 일이 있었으리요.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도리이니라. 조주가 말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이 근기에 따라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응당 3승 12분교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것이니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단지 본분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뿐이다. 만약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원래 배우는 사람의 근성이 느리고 둔하기 때문이지 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예요. 아마 그 자기 제자한테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 일깨워 주는지에 대한 방편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명해 주지 말고 그냥 요것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드러난 살림살이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깨닫건 깨닫지 말건 그건 너의 소관이 아니다. 그건 그 듣는 사람의 근기와 그 간절함과 그 염원이 공부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너는 그냥 본래 자리만 가르쳐라.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주는 도가 뭡니까? 밥이나 먹어, 차나 먹어 이렇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가 좋은 방편이냐의 기준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났느냐. 그게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방편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아야지 뭐 설명을 안 해주고 이것만 뭐 종만 때린다고 해서 그건 훌륭한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편은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고 방편의 말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편의 말이 설해져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게 훌륭한 방편력을 갖춘 것이에요. 이것이 훌륭한 방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고 이거는 그때그때 어떤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지. 방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본분사를 믿고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해야지. 너의 법을 믿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게 나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어둡지 않고 진짜 진흙탕에만 같이 끌려 들어가지 말고 네 진짜 네 법이 밝았으면 그거 믿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진짜 생각이 많고 고질적이고 깊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에 오염되지 않고 금방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두 사람한테 똑같은 것을 쓰면은 이게 효과가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땅 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가 완전하게 강하게 묶여있는 거를 어떨 때는 설득도 해주고 풀어주고 얼러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방편력이 나오는 것이지 이거는 좋은 방편, 이거는 좋지 않은 방편 그거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편이라는 거는 그것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깨어나게 할 때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방편력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어났느냐 얼마나 효과를 받느냐 그게 훌륭한 방편이죠. 그럼 전 다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정도 해야지 그게 그 설통이라며요. 말에서도 통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말을 그때그때 마음대로 쓰면서도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자유자재한 방편이죠. 그러니까 좋은 방편, 나쁜 방편이 아니라 진짜 인연에 맞게 자유자재하게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진짜 훌륭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약의 효험을 얻었느냐.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자기가 평가할 건 안 돼요. 자기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깨어나도 나한테는 좋은 방편인 거예요. 남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 근데 희한하게 어떨 때는 시로락이 하나가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 종소리 하나가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말 없음이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듣는 사람, 그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자기하고 인연이 잘 맞아야지 그게 자기 깨어나는데 어떤 일조를 하는 것이 그게 자기한테는 좋은 방편이고, 그렇게 되면은 방편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는 것이지. 깨어나면 무엇으로 깨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진 변함없는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 여정에 모든 것이 방편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일상의 삶도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걸리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의 문제에서도 그것도 누가 설해주진 않았지만 자기 인연이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겠죠. 어떤 것에서든 법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좋은 방편, 나쁜 방편이 나오겠죠, 자기한테는. 그래서 듣는 사람의 몫이고 공부하는 사람의 몫인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진짜 대장정의 그 서장 3년 동안에 그 같이 함께 공부를 해오셨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